다 맞고 그때 뭘로 맞았어요? 학기체로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학기체로. 선생님 모임인데 오늘 지금 하는 거 남의 새끼 키우자고 내 새끼 소홀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있어요. 아 가슴에 이게 있어요? 내 사명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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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옥이고요. 그래도 저기 한번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성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강릉이요? 네, 거기서부터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시고요? 네, 또 같은 아! 강원도고요. 춘천에 있는 금병초등학교에서 온 교사 양지혜라고 합니다. 알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 왔는데 아, 왔는데? 강원도 냄새가 이렇게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원래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시죠? 저도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아 원래 서울 사람인데 강원도 가신 분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왔고요. 아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남지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중고등학교 때 맞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그때는 학교에서 네, 저도 맞고. 다 맞고 네. 저희는 그 야간 자율학습 다들 해보셨잖아요. 네.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희 애들이랑 이제 축구 게임 하려고 이제 담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에 하키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하키부 감독님께서 뭐 학생 주임을 하셨거든요. 아. 스쿠터를 타고 학기체를 메시고 와서 와서 선생님 순찰을 도시다가 네. 담 넘는 애들을. 네, 그래서 그때 뭘로 맞았습니까? 학기체로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학기체로. 선생님 모임인데 오늘 지금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먼 거리를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이동을 우리가 내는 거에는 뭔가 우리 이유가 있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든 궁금한 거든. 뭐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 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학습한 게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채우셨는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얘기요? 주제가 이런 주제가 맞나 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은 선생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진짜 딱 그 말에 100% 1000% 공감이에요. 근데 어쩌다 나는 아버지가 돼버렸고 네, 네. 난 결혼도 해버려요. 이런 단어 정정하겠습니다. 결혼을 기도와 진심으로 준비 중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된 아, 네.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기업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80% 90%였는데 진짜 어느 날 보니 어느 게임 회사에 강연을 갔는데 대표님이 저보다 7살이 젊으신 거예요. 그럼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50이고 어느 날 보니까 40대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고 난 솔직히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때로는 자격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물을 수 있으면 물러야 양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자기의 준비되지 않은 좀 자격 없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뭐 좋은 엄마나 좋은 아빠나 좋은 리더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자기 약한 양심의 고백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냥 나 말고 더 좋은 선생님들 더 좋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면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라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심의 덕목을 가지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좋은 선생이 누구고 좋은 부모가 누구냐? 자기가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나 정말 맞아. 부족한 딱 보면 저 사람 좀 부족해.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있어. 근데 자기를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그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그거에 기초하고 중심되는 그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는 계속해야 돼라고 생각해보니까 몇 번 떠오르는 것 같기도 딱 하고. 있어. 예. 떠오르는 뭐 얼굴이. 그러니까요. 내가 있어서 이 교육계가 내가 있어서 그나마 이 교육계가 우리 집안이 살아남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은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고 고민하는 자들이, 완성된 자 말고, 완성된 선생님 말고 고민하는 선생님, 몸부림치는 선생님, 부족하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남아 있어야 아이들한테 좋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도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 아, 선생님도 모르는구나 이 느낌이요. 그리고 그때 어떤 교육적인 현상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모르시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교육이라는 것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당신이 주체자다, 주관자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갈로 치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까불지 마. 내가 주체자야. 내가 태양이고 넌 행성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교육은 네 삶의 주체자가 너야. 이걸 어떤 식으로든 네가 느끼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는 비로소 자기 폐에서 숨을 돌리기 시작하고 자기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계에서 사라졌으면 좋은 문구 하나 추천하는 게 잘했어요. 잘했어는 평가거든요. 잘했어. 주체자는 나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하니까 잘했어. 잘 맞췄어. 반대말은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0점을 못 맞춰? 그러니까 한국은 평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주체자가 이 사람이고 저는 감탄자잖아요. 평가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다. education. 애와 듀케어의 합성어. 밖으로 애, 듀케어 이끌어낸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말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축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미술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나오고, 리더십으로 나오고. 평가보다는 조금 감탄으로 더 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전 저희 아이들한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애들한테. 왜냐면 아버지하고 그게 없으니까 제가 남자애들하고 그게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거든요. 딸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데 아들한테 좀 네. 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한 게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멋쩍어 해요. 결론적으로 어색함의 강물을 건너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저희처럼 그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어색함의 강을 건너야 하고 어색함의 강물을 몸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건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저기 보고 남기시죠. 주희야, 아빠가 지금 많이 어색한데 아빠도 뭐 아빠가 안 계셨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좀 잘하고 싶었어. 지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많이 사랑하고 살자. 사랑해. 저는 좀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시 고민해서 교사의 길을 걷기로 하고 다시 수능을 봐서 교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 교사가 됐을 때는 가슴속에 사명이 있었어요.
큰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게 있어요. 아, 가슴에 이게 있어요? 내 사명이 아니라 사표. 이 사표를 갖고 다니는 이 마음이 그냥 일시적인 슬럼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교사의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인지 그게 지금 좀 힘들어서 오게 됐죠. 제가 아까 오늘 일정이 이게 4번째인데요. 맛없는 김밥 2줄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친구랑 카톡하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째고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 하겐다즈 먹으면서 내가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막 몸이 막 으스러지게 아픈 거예요. 오면서는 거의 2주를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제가 귀 수술했는데 안 좋아져서 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선생님들하고 다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게 지금 나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럼 아까 그 마음은 뭐냐? 피곤한 거죠. 그냥 너무 오랫동안 너무 불꽃처럼 태워서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람에 대한 숯불이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저에게도 두 선생님에게도.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린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불꽃으로 태웠잖아요. 막 진짜 나를 산화하려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속도에 안 따라와줘.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진짜 이러려고 내가 학교 생활을 정말 다시 열심히 할 각오도 없고 도망을 가자니 시간도 쪽팔리고 명분이 안 서고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숨이. 그러다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선생님 너무 불꽃으로 태우지 마시고 불꽃이 꺼지는 것을 용납해 주시면 어떠냐. 모든 비싼 고기는 불꽃에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고기가 좋냐 안 좋냐는 고기를 보고 판단하는 건 하수, 고수는 숯을 보고 판단합니다. 숯 좋은 걸 썼는데 고기 안 좋은 거 쓰는 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열정기가 지났고 지금 권태기 어디쯤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끝에 성숙기 온다. 그러면 예전처럼 막 이러진 않지만 열기를 쫙 갖고 있어서 겉은 타지 않고 육즙은 지켜내는 이런 고기를 구울 수 있다. 그게 고급 교육이다. 그 전에는 선생님의 열정으로 어쩌면 아이들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원하는 템포대로 안 바뀌는구나 세상은. 학생이든 부모님이든 학교든 나 자신이든.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고 웃는 거울의 인간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진심으로 웃어도 애들이 바로 웃지 않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아이들에게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 선생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 한두 개 그걸 하면서 그럼 오히려 아이들을 더 기다려줄 수 있고 교육의 변화를 더 기다려줄 수 있고 학교의 변화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열정에 박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자도 있고 기초학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도 있고 뭐 미디어 중독 학생도 있고 힘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힘듦이 저한테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공황장애 비슷하게 온 거예요. 막 자려고 하는데 숨도 안 쉬시기도 하고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교사가 퇴근이라는 게 거의 잘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학부모님들이 혹시 보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남의 새끼 키우자고 내 새끼 소홀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는 있는데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에 어느 언저리쯤에 있는 것 같아요. 10월에는 뇌신경외과에 MRI랑 펫 찍는 게 잡혀 있어요. 저희 집 호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몇 톤지를.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뭘 자꾸 잃어버렸거든요. 뭐 이렇게 집을 모르니까 좀 이제 심각하다 싶어서 병원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얘기론 저보고 치매 같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치매일 수 있다. 근데 정확한 건 MRI와 패스 단층 촬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원인이 뭡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젊은데 그랬더니 제 강연을 선생님이 좀 보셨는데 첫 번째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엄마 아버지 막 그런 거 좀 많이 받고 경험했거든요. 올해. 두 번째는 강연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기분 좋고 막 밝을 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혼, 뭐 가정폭력, 뭐 어떤 죽음을 오가는 문제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사연을 얘기할 때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일원화하지 않아야 자기한테 그 방사능이 안 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들이 차트를 보고 환자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만 듣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무슨 환자가 막 5분 단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극도로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훈련되고 성직자 같은 이 마인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다 듣냐고요. 이 듣는다는 건 계속 공감하는 거고 그 사람 내가 받을 때 나온 상처를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노출이 돼야 돼요. 그 방사능에. 그래야 이쪽이 치료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선생님이나 저는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빚을 갚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쉐어하고 싶고 그 숭고한 마음이 그 방사능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사모님한테 가고 사모님이 그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아이한테 가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스피커에서 뗀 동그란 자석 되게 센 거 있잖아요. 도너츠처럼 된 거. 거기에 이제 대못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오래 붙어 있으면 대못에 자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또 뭐가 붙잖아요. 막 그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저희는 이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자석이 아니라 큰 자석에 붙어 있는 대못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도 어딘가로부터 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우리와 연결된 학생들에게 그 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쉬어가든 선생님 안식년을 가지셔도 되고 언젠간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봐도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이미 너무 자성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들하고 붙어 있는다고 힘이 거의 안 가거든요. 애들도 다 느껴요. 나도 느껴요. 내 가족도 느껴요.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의 수고를 충분히 인정하실 거다. 원래 하나님 이름 잘 안 쓰는데 오늘 조심히 한번 쓰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저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렇게 그래도 학생들 생각하면서 사는 그 선생님들 있구나 틀림없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모두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제가 겪고 있고 지나가고 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수고했다. 정말 열정을 진실로 불태운 거다. 제가 보기에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잘 참는다는 거 생각하고 저희 선생님이 창욱이 선생은 참 힘들어. 왜요 선생님? 선생은 학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여백을 볼 줄 아는 게 교육이고
여백을 보게 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야. 사람들은 지금 그것만 볼 거 아니에요. 자,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그러면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교육은 여백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여백을 보는 건 정말 그 상대방 인간에 대한 사랑만 그 여백을 보거든요. 사랑해야 그 여백이 보여요. 챗GPT 교수도 나오고 그 논문 수천 개, 수만 개를 한 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지식에 방대하고. 근데 챗GPT가 어떻게 인간의 여백을 봐줄 건데요? 그건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그 목소리로, 그 얼굴 표정으로, 그 느낌으로 봐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사랑인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떨어졌다가 또 되기 위해선 내 숨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요.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